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전약품 주주님들. 이 국전약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바이오를 넘어서 2차 전지까지 우리가 사로잡겠다라고 공시를 밝혔는데 이 신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목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오늘 이 목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국전약품의 과거 주가 상승 요인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 재료성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현재 실적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전약품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한번 중요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2차 전지 계획에 있어서 국채 과제 선정까지 달성이 됐는데 이 국전약품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영상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이 최근에 일본 감염병이라고 불리는 이 STSS 때문에 현재 좀 바이오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국전약품도 현재 해당 테마주로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이 STS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정보를 적어놨어요. 캡처 한번 아니면 잠시 멈춰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간략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STSS는 치사율이 30%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걸릴 확률이 적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 코로나19에 보시는 것처럼 감소를 했으나 2023년부터 941명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을 하고 올해 2024년 2월 말까지 414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거의 절반 이상 가까워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예년 대비해서 높은 발생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심지어 이 414명 중에 가운데 이 90명이 사망했다. 21.7% 치명률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STS는 이 점막이나 이 상처 부위에서 굉장히 이런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 치료 방법이 바로 항생제입니다. 이 항생제가 치료 방법인데 이 항생제 같은 경우 국전약품이 과거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코플라즈마 이 폐렴 확산에 있어서 독시사이클린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독시사이클린 이 원료 수요가 폭증할 거라는 기대감과 또 국정약품 이 페니실린 관련 테마로 주가가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최근에도 이 STS 관련해서 아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다시 폭증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 부분은 주가가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큰 폭으로 상승하면 이 갭이 올라가잖아요. 갭이 크게 양봉이 차는데 이 갭을 다시 반납하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더 반납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중요시 봐야 되냐? 이 마이코플라스마 같은 경우 당시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이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2주에서 3주 동안 이슈가 계속됐고, 아, 이제 코로나 다시 이제 발생하는 게 아니냐. 굉장히 사람들이 겁을 먹었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청소년, 이 병원들 관련해서도 현재 애기들 막 열나고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전약품 같은 경우 중요시 보면 이 2, 3주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음에도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재도 이제 STS 같은 경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지만 정말 단기성으로 막 치고 빠지는 수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주가 상승 이 이슈를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제가 마지막에 딱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볼까요? 현재 이제 국정약품 같은 경우 실적 부분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상향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영업이익은 올라갔지만 왜 단기 순이익이 떨어졌냐? 이 2022년 전환사채 파생 상품에서 손실 발생으로 인해서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국전약품의 이 감기약 그리고 당뇨, 고혈압, 이 약 원료 의약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국전약품의 이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현재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건 올해 부분도 이 실적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에 이어나가는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전약품 같은 경우 2027년
우리가 목표 2천억을 달성하겠다라고 공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형 성장은 1200억을 이뤘고 2천억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국전약품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을 하다가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어떤 이슈가 있냐. 제가 이제 관련 자료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잘 보이시죠? 국전약품 같은 경우 2021년 이 2차 전지 전액 첨가제를 핵심 도입하겠다라고 공시를 밝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2차 전지 관련 테마로 주가가 좋은 상승세를 일으켰는데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이 부분을 정말 하는지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때 당시 2차 전지 이 이름만 붙어도 주가가 상승했고 현재 2차 전지 우리가 하겠다 하지만 안 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하는지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되는데 국전약품의 올해 목표 같은 경우 이제 올 LED 2개 그리고 2차 전지 전액 3개 이 품목을 상용화해서 올해 100억을 목표로 삼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건 이 부분 정말 100억의 매출이 나오는지 이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 2027년 아까 목표가 2천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 2차 전지로 500억 목표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국전약품의 그러면 이런 생산 공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8월에 500억을 투자해서 전자소재 생산 공장 이 신축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은 하스텔로이드 반응기, 폴리머 반응기, TCU 시스템 특수 반응 이 설비 기술을 자동화 설비를 완료했으며 현재 다기능과 같은 이런 전액 첨가제에 있어서 우리가 2차 전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이 반도체 흐름도 굉장히 좋잖아요. 반도체용 이 솔벤트 및 첨가제 그리고 일반 케미칼 이 소재 등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능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채 과제에 선정이 되어 있고 이 전액 같은 경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을 적어 왔어요. 이 전액 4대 요소라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눈 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전지 4대 요소가 있는데 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이 있는데 이 전액이 굉장히 핵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국전약품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고 이 전액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리튬이온이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반해준다. 이 액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건전지를 까볼 때 이 액체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전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 PS의 응급 개명 활성이 이 저항이 굉장히 높고 높은 유전 곡성의 단점이 있는데 현재 국전약품은 이 부분에서 이 안정적인 보호 피막 형성과 그리고 열화 및 가스 발생 억제 효과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크게 많이 살렸다라는 거, 이런 기술력을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것과 이 빌리튬의 고함량, 이 PO2FE가 있어요. 이 유기 첨가제 개발을 하면서 이 기술 고도화와 이 원천 기술까지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흐름을 좀 눈여겨볼 수 있냐? 현재 이 국전약품의 흐름을 봤을 때이 과거의 매물이 상당히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인 저항을 맞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도 이제 제가 점점점 이 검은색이 481선인데 481선 저항을 크게 맞고 주가가 돌파를 못하는 모습을 눈여겨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이 잠시만요. 이 8,100원, 8,150원 구간의 이 저항 라인, 과거에 저항을 맞은 자리, 이 부분을 저항을 못하면서 지속적인 저항을 맞고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481선 저항을 받고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이 상승 추세에서 지켜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보시는 것처럼 이 최근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속적으로 이 구간 지켜주려고 했고 과거에 저항 라인이 되었던 이 6,300원 부근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1차적으로 지켜보는 방면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 추세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이 6,100원을 2차 지지 라인으로 좀 지켜보는 방면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 하면은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구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다? 이제 이 매물을 한번 이제 매집봉이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재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현재 이 STSS 현재 좀 크게 주목이 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또 심지어 역대 최대 발생률을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다시 한 번 더 재도파할 이런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흐름이 이어나가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세와 이 지지 라인이 깨지게 되시는 그 부분 우리가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이 국전약품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